안녕하세요. 오늘은 EBS 수능 특강, 그 중에서 수학 1 핵심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이랑 EBS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시기면은 수험생 여러분들은 기출이랑 EBS를 둘 다 여러 회독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한 학생들이 많으니까 시간이 얼마 없으면은 당연히 기출이 먼저고 그 다음에 EBS를 푸셔야 합니다. 근데 EBS를 전부 다 풀기에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다 풀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안 풀자니까 좀 찝찝할까봐 제가 문제를 좀 골라봤는데, 제가 문제를 고른 기준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문제를 고른 건 아니고요.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고, 다른 문제집, 평소에 푸셨던 문제집에서 이미 다 봤을 것 같은 문제를 최대한 빼고 나머지 문제를 골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형적인 문제들을 빼고 새롭거나 독특한 문제들을 골랐고요. 그 다음으로는 좀 어려운 문제들, 얘는 풀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골랐고, 그 다음으로는 새롭거나 독특하진 않은데 교과서에 정확히 나와 있는 공식이 아니지만 수능 문제 풀 때 좀 자주 쓰이는 테크닉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주 쓰이는 테크닉이 사용됐고 잘 녹아 있는 문제들, 내지는 조금 조심할 부분이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좀 골라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EBS 교재에서 이 문제들은 좀 처음 보거나 중요하니까 풀어보시고, 나머지 문제들은 기본 개념서 공부하시면서 이미 다 봤을 유형이니까 그거는 빼고 안 풀어도 된다. 그래서 풀 것만 골라봤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EBS 수능 특강 수원을 교재를 편집한 거고, 제가 골라둔 문제 리스트인데, 이 파일은 받으실 수 있는 블로그 주소를 본문 설명하고 댓글에다가 제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휴대폰이나 태블릿으로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문제 번호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 번호를 누르면은 해당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골라둔 문제 이렇게 마크 스탬프가 찍혀 있고, 얘를 누르면 다시 목차로 돌아오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종이로 된 수능 특강으로 공부를 할 때는 지금 보시는 페이지만 인쇄를 해서 얘를 보시면서 책이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꼭지 문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꼭지는 거듭 제곱근의 정의고요. 이렇게 세 문제 제가 골라놨거든요. 근데 제가 문제를 전부 다 풀어드리진 않을 거고, 각 문제를 고른 포인트만 정확히 찍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자, 5페이지 예제 1번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모의고사 풀 때 많이 보는 유형은 밑에 있는 이런 단순한 계산이고요. 지금 한번 봐보시면은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 허수인 것 했을 때 뭐 이런 값 구하라고 돼 있죠. 이 문제하고 다다음 문제 바로 한번 쭉 일단 먼저 봐볼게요. 자, 이거는 18페이지 1번이고요. 보시면은 1 플러스 i가 k의 n제곱근이 되도록 해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거듭제곱근을 이제 계산만 할 줄 아시는 게 아니고 정의를 좀 아셔야 돼요. x가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방정식을 여러분이 세울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방정식을 세울 줄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1 플러스 i를 n제곱해서 k가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울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봐볼게요. 20페이지 1번이고요. 보시면은 음의 실수인 거듭 제곱근, 아니 n제곱근 중에 음의 실수인 것 존재하도록 하는 n값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n제곱근 이야기할 때 짝수, 홀수를 좀 나눠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거듭 제곱근을 우리가 x라고 한다면 n제곱근이니까 아까 정의를 생각하시면 x를 n제곱해서
이제 이게 나온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하고요. 자, 홀수일 때부터 한번 생각해보면 만약에 n이 홀수예요. 그러면 x의 n승을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생기겠고요. 그럼 이제 파란색은 뭐가 중요하냐면 양수, 음수가 중요합니다. 내지는 0인 것까지 중요하고 초록색은 홀짝이 중요해요. 자, 지금 n이 홀수일 때 생각을 해보면 파란색이 만약에 양수면 이렇게 위쪽에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은 반드시 n제곱근은 양수가 되겠죠. 교점의 x좌표가 양수니까. 그 다음에 파란색이 음수면은 그때 이제 n제곱근이 음수가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n이 만약에 짝수예요. 그러면은 x의 n제곱은 이렇게 2차 함수처럼 생기는 거고, 파란색이 음수면은 n제곱근이 전혀 생기지 않고요. 만약에 양수가 됐을 때는 양수인 n제곱근 하나, 짝수인 n제곱근 하나가 생기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음의 실수인 n제곱근 존재하라고 했으니까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나누는데, n이 홀수일 때는 파란색 부호가 음수여야 하고,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는 파란색이 양수여야 한다. 이렇게 나눠서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듭 제곱근의 계산 말고 정의 자체를 한번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꼭지 한번 풀어볼게요. 물론 제가 문제를 다 풀어드리는 게 영상을 볼 땐 더 편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그걸 직접 풀어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4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연수가 되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수가 되도록 또는 정수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할 때 보통 정수 나누기 정수꼴로 표현이 돼야지 우리가 생각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곱하기 말고 정수 나누기 정수꼴로 좀 고쳐보면요, 마이너스 1제곱까지 한 번에 생각을 하시면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포인트가 이 모양으로 바꾼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소인수 분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n세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 되는 거고요. 자연수가 되려면 n이 약수로 2랑 3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걸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어려운 건 아닌데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로그가 나오면 무조건 진수 조건부터 따져라. 33페이지 8번입니다. 자, 로그 부등식이니까요. 이 문제는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진수끼리 곱하셔가지고 이게 4 이하니까 x 곱하기 10 빼기 x가 16 이하다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풀기 전에 무조건 그냥 로그 나오면 진수 조건부터 쓰고 시작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은 풀다가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하필 뭐 선택지 보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진수가 둘 다 양수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x가 0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이거를 먼저 쓰고 하세요. 혹시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은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프 간의 관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가 여러 개 나왔을 때 반드시 그래프끼리의 관계를 따지라는 말입니다. 34페이지 3번 봐볼게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여러 개가 나오는 상황이면 항상 그래프끼리의 관계가 있는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래프의 관계라는 건 어떤 게 있냐면 뭐 평행이동을 한 관계, 내지는 대칭이동을 한 관계. 대칭이동이라는 거는 이제 선대칭, 점대칭 둘 다 있을 수 있겠죠.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두 개가 역함수 관계인가 이런 게 있을 거고요. 이게 이제 섞일 수도 있겠죠. 역함수를 한 다음에 뭐 평행이동을 했다 뭐 이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래프가 여러 개 나왔을 때는 서로 아무 관계가 없을 수도 있긴 한데 있는 경우가 많고 있을 때는 그게 되게 파워풀하게 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체크하시면 되고, 자, 이 문제는 이제 평행이동을 한 게 바로 보이셔야 하는데요. 여기 있는 이 식을 자 위에다가 써보면 로그 2에 4배로 묶고 x 빼기 1이죠. 그럼 얘는 로그 2에 x-1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식에서 x 자리에다가 x-1을 대입했고 y 자리에다가 y-1을 대입했으니까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근데 이게 하필 x축으로 한 칸, y축으로 두 칸, 이 기울기로 이제 평행이동을 하는 건데 이 직선도 기울기가 2죠. 그러면은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결국 a를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을 이렇게 평행이동시키면 b가 되겠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 거고 마찬가지로 c를 오른쪽 한 칸, 위로 두 칸으로 가면 d가 되겠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a, b를 이었을 때 이 길이는 루트 5가 되겠죠? 한 칸, 두 칸이니까. 그리고 이게 전부 다 평행이동을 할 때는 모양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곡선이랑 여기 곡선의 모양이 같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 남는 부분이 위아래가 이제 똑같아서 여기 남는 부분을 여기 채우면은 평행사변형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루트 5 알았으니까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만 구하시면 될 텐데 아무 점을 잡아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문제 봐볼게요. 자, 43페이지 유제 6번이고요. 평행이동 말고 이제 점대칭, 선대칭도 조금 따질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점대칭, 선대칭, 그리고 역함수 이런 게 있는데 역함수를 따지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아실 것 같아요. x랑 y를 바꾸시면 되고 아니면은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밑이 같으면 역함수를 이제 평행이동해서 만들 수 있겠죠. 그런 거는 아실 것 같고 선대칭이랑 점대칭을 혹시 따질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식으로 따지는 걸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점대칭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a, b라는 점에 대해서 만약에 대칭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의 함수가 애초에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개 함수가 서로 대칭일 수도 있는데 뭐 이게 하나의 함수 y는 fx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점을 x, y라고 하면 자 x, y라고 하면 a, b는 이 중점이 되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이 점은 x, y랑 더해서 반띵한 게 a, b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2x 빼기 a, 2y 빼기 b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2a 빼기 x, 2b 마이너스 y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식에다가 이 점을 대입해서 2b 빼기 y는 f 2a 빼기 x 이게 만약을 대입했을 때 성립이 된다면 이 f 자체가 a, b에 대해서 대칭이겠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한 개의 함수 자체가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인 거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 f고 만약에 왼쪽에 있는 건 g예요. 그때 두 함수가 서로 a, b에 대해서 대칭인지 만약에 궁금하다면 아까 했던 것처럼 f에다가 a, b를 중심으로 대칭시킨 이 점을 f에 이제 대입한 식이 이거였죠. 만약에 아까는 f 자체가 대칭일 때는 이거 두 개가 이제 같은 식인지 비교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g랑 f가 점에 대해서 대칭이냐 그게 궁금하면 f에 이 점을 대입한 요 식이 얘랑 이제 같은 식이 되는지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따지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선대칭, x는 a에 대한 대칭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하나의 함수만 할게요. x는 a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대칭인 함수 y는 fx가 있다면 a 기준으로 똑같이 x만큼 좌우로 이제 갔어요. 그럼 여긴 a 플러스 x가 될 거고 여기는 a 마이너스 x가 될 텐데 그거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같겠죠. 그래서 이 식이 되는지 따져보시면 되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x 자리에 a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f 2a 빼기 x는 fx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식이나 이 식이 되는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을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 탄젠트하고 직선 1차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탄젠트 함수 같은 경우에 이제 초록색으로 나타내보면요. 얘는 주기가 2분의 파이가 돼서 여기 점근선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리고 4분의 파이가 되겠죠. 여기는 2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가 4분의 3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직선은 4분의 파이, 0을 지나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나타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근데 그림만 보고도 대충 따질 수가 있는데 직선이랑 탄젠트가 전부 다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이 점에 대한 점 대칭이에요. 그러면 둘 다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면 이 교점 두 개 자체가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점이 되겠죠. 그거를 이용하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그림으로 만약에 바로 대칭이 안 보이면 아까 말했던 여기서 말했던 방법을 이용하셔서 얘가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인 거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요.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내용은 1학년 때 배운 내용인데 언제 다시 문제 그냥 적당히 섞여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2번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34페이지 2번. 산술 기하 내용을 정리하면은 양수 AB가 있을 때 더해서 반띵한 게 산술 평균이고 곱해서 루트 씌운 게 기하 평균인데 부등식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등호는 AB가 같을 때 등호가 되는 거겠죠. 조금 조심할 거는 이거를 쓰실 때 왼쪽이나 오른쪽 중에 하나가 상수가 나올 때는 편하게 쓰시면 되는데 그게 아닐 때는 마지막에 등호 조건이 되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서 직접 대입을 해서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PQ 길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면 되겠죠. t를 대입하셔가지고 그러면 2의 t-2 더하기 2에서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좀 새롭게 써보면 2의 t제곱을 4로 나누고 더하기 2의 t제곱분의 1 더하기 1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얘네 두 개가 역수니까 지워지겠죠. 곱하면은. 그래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수로그 함수 기니디 문제를 한 게 있던데 한번 같이 해볼게요. 35페이지 2번입니다. 기억 니은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서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귿이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테크닉인데 1이랑 비교하는 거는 사실 여기 1 대입하시면 그냥 0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1 대입하시면 1,2분의 1이라서 이 점을 기준으로 더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이런 걸로 기억을 푸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은 그러면 x가 2분의 1인 거는 얘보다는 왼쪽에 있겠죠. 근데 p를 기준으로 2분의 1이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가 디귿에서 묻는 거예요. 디귿에서는 2분의 1이 x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p의 교점이 제 x좌표가 x1이니까 2분의 1이 더 왼쪽에 있다라는 걸 말을 하겠죠. 근데 이런 걸 어떻게 따지시냐면 2분의 1을 대입해서 대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이 많이 쓰여요. 무슨 말이냐면 2분의 1 대입했을 때 이 함수 빨간색으로 표시한 함수에 대입하면은 더 크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함수에 대입하면 더 작겠죠. 만약에 2분의 1이 x1보다 컸어요. 그때는 빨간색 함수에 대입을 한 게 파란색 함수에 대입한 것보다 작겠죠. 그래서 2분의 1을 대입한 값을 누가 더 큰지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시면은 2에다가 2분의 3제곱이 나오니까 2루트 2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되는데 절대값은 뭐 없어지겠죠? 양수니까 이게 지금 0보다 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파란색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시면 2분의 1의 루트가 되겠죠. 그럼 문제 말대로 2분의 1이 x1보다 왼쪽에 있다 라는 말이 맞으려면 이렇게 빨간색이 더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대소 비교를 해서 맞는 말이면 디귿이 맞는 거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은 2분의 1이 x1보다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 풀 때는 안 쓰이지만 이런 유형을 풀 때 많이 쓰이는 또 테크닉이 두 가지 정도 더 있죠. 어떤 게 있냐면 기울기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넓이를 비교하는 방법이 좀 자주 쓰입니다. 듣고 그거라고 생각이 나시면 좋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래쪽에 x 좌표가 있고 위쪽에 y 좌표가 있으면은 이걸 뭘로 해석을 해야겠어요? 기울기로 해석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PQ를 이은 거, 이렇게 PQ를 이었을 때 기울기를 말을 하는 거겠죠. 뭐 얘랑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 중에 누가 더 크냐 이런 걸 따지시면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로 생각을 하시면 편할 때가 많고요. 이렇게 대놓고 줄 때도 있고 스스로 이렇게 식을 변형해야 될 때도 있겠죠. 아니면 만약에 이번엔 x좌표 y좌표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고 곱해져 있어요. 얘랑 1이랑 누가 더 크냐 이런 걸 만약에 물었다라고 하면 왼쪽을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냐면, 여기 좌표가 x1, y1인데 가로 세로 길이를 뜻하겠죠. 그래서 이 사각형의 넓이랑 뭐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x1, y1이랑 x2, y2 중에 누가 더 크냐 그러면 이 파란색은 이제 원점에서 Q까지 이은 거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사각형 넓이끼리 비교하기도 하고 직선의 기울기끼리 비교하기도 하고 이런 테크닉도 많이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대칭성과 실근의 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되게 많이 쓰이는 내용입니다. 53쪽에 3번 한번 봐볼게요. 자, 사인 그래프라고 했고요. 사인 2x니까 얘는 한 주기가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시면은 이렇게 한 바퀴 돌면 파이가 되는 거겠죠. 여기가 파이가 되는 거고, 근데 이 파이까지니까 한 바퀴 더 그리면 되겠죠. 여기는 비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씌우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접어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3분의 루트 3이 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은 교점의 개수는 쉽게 구할 수가 있고, 항상 많이 쓰이는 방법이죠. 이렇게 대칭성이 있을 때 모든 근의 합을 물었다 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왼쪽에 4개 그리고 오른쪽에 4개 있을 때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여기 x는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럴 때는 이 근의 합을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파이에다가 대칭이 되는 기준에다가 이 개수를 이렇게 곱하시면 되겠죠. 이게 자주 쓰이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꼭지 내용은 삼각형 내각의 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내각의 합은 얼마겠어요? 180도가 되겠죠. 57쪽에 유제 2번을 보시면요. 내각의 합이 180도인 건 당연한 거고, 근데 혹시나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b 플러스 c를 파이 빼기 a로 볼 수 있고, 그러면 사인에다가 넣으면 이게 결국 뭐가 되겠어요? 사인 a랑 똑같겠죠? 이렇게 변형하는 거를 혹시 못하는 학생이 있을까봐, 내지는 시험장에서 생각이 안 날까봐 그냥 체크하라고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원주각의 성질은 정말 중요하죠. 뭐 3도극 문제랑 섞여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사인, 코사인 법칙이랑 섞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중요하게 쓰이는 내용입니다. 57쪽 예제 1번, 여기 예제 2번, 5번 하나씩 봐볼게요. 기본적으로 원이 있을 때
원이 있을 때 이렇게 홀을 한 개 잡고 원주각을 표시하면은 이 크기들이 전부 다 이제 똑같다라는 게 원주각 크기의 성질이 되는 거고, 만약에 호의 길이를 2배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 각의 크기도 2배가 되겠죠 라는 걸 아시고 계셔야 되고, 이 원주각 중에 가장 특별한 게 바로 직각이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절반을 잡았을 때, 그러니까 지름을 이렇게 그었을 때라고 한다면, 이제 지름을 잡고 원주각을 그으면 항상 다 직각이 되겠죠. 이거는 대부분 학생들이 아는데, 원이 있을 때 이렇게 지름에서 그으면 직각이 되는 건 다 아는데, 반대로 이렇게 직각들이 나와 있을 때 원을 그릴 줄도 아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AP를 잡았고 거기서 직각이 되는 두 점을 이렇게 잡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AP가 지름이 되고 BR 맞나요? 여기 직각이 된 게 QR을 지나는 원을 그릴 줄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각이 아니더라도 아까 처음에 여기서 원주각이 이렇게 일정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일정하다고 했죠, 크기가.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사각형 같은 게 있을 때도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 크기 두 개가 같다라고 하면은 이 네 점이 원이 있겠네 해서 이게 원주각으로 보시고 이렇게 외접하는 원을 떠올릴 줄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원을 그릴 수 있냐 없냐가 큰 차이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예제 2번이고요. 이 문제에서 보시면은, 자, 여기 보면은 여기 현의 길이가 2로 같죠. 현의 길이랑 호의 길이는 비례하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파란색이 이 길이가 1대2라고 합시다. 자, 세로 그릴게요. 조금 더 위쪽에.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2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 호가 1대2가 되진 않아요. 비례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 현의 길이가 같죠. 그러면 이 호의 길이도 같게 되고, 그러면은 호의 길이가 같으면 원주각 크기 여기 두 개가 같다는 거를 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67쪽 5번이고요. 보시면 호의 길이가 2대 7대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들을 말을 하는 거겠죠. 이게 보시면은 2대 7대 3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럼 전체는 12가 되는 거겠죠, 비율이. 원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 중심이 당연히 360도가 될 텐데, 만약에 호의 길이가 이게 정확히 여기서 여기까지가 4분의 1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1대 3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직각이 되겠죠. 왜냐면은 비례하니까 360도에 4분의 1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12일 때가 중심각이 이제 360도가 되는 건데, 그 중에 2라고 하면 6분의 1이니까 여기 AB에서 중심을 이렇게 이으면은 이게 몇 도가 되는 거냐면 6분의 1이니까 60도가 되겠죠, 여기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원에서 원주각이라고 하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뭔가요? 중심각과 원주각이 몇 대 몇이다. 여기가, 그쵸?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여기가 2세타가 된다.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겠죠. 그럼 여기가 60도면은 AB에서 이제 중심각이 60도면은 여기 원주각은 30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각의 크기를 다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내접원 나왔을 때 우리가 체크할 만한 것들을 확인해 볼게요. 자, 59페이지 유제 4번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게 중학교 때 처음 배울 때 많이 쓰고 안 써서 까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내접원이 있으면 원에 원이 있고 원의 밖의 점에서 접선을 긋는다 생각하면 이거 길이가 같잖아요. 이게 종종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x라고 하면은 여기도 이제 x가 될 거고, 이 전체 길이가 5였으니까 여기는 5 빼기 x, 여기도 5 빼기 x 되겠죠? 그럼 여기가 7 빼기 x가 되고 여기는 7 빼기 x가 되고,
그럼 5 빼기 x랑 7 빼기 x를 더해서 6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x를 구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길이를 같다라고 하는 테크닉이 종종 쓰이니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얘도 아까랑 그 체크할 포인트 테크닉은 똑같아요. 뭐 5대 3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10이랑 6이 되겠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접점을 표시하면 10이랑 6이 될 거고, 이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x다 라고 하실 수 있을 거고, 그러면 60도 가지고 코사인 돌리시면은 x를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67쪽에 6번입니다. 여기 가하고 나하고 챙겨갈 공식들이 하나씩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외접원 반지름 길이를 라지 r, 내접원 반지름 길이를 스몰 r 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가 있냐면 사인 법칙 단원에서 이렇게 2분의 1 AB 사인 끼인 각 이런 공식을 배웠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변형이 몇 가지 가능한데 사인 법칙을 C에 대해서 써보면 여기서 사인 C를 우리가 뭐라고 바꿔서 쓸 수 있냐면 2R분의 C라고 바꿔 쓸 수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얘를 바꿔서 써보시면 4R분의 ABC가 되겠죠. 그래서 가에서 보시면은 이게 ABC를 다 곱한 값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삼각형 넓이가 4R분의 ABC다. 이 공식을 하나 챙겨가시고 문제 푸실 때는 분자 ABC 곱한 게 얼마인지 나와있고 넓이 아니까 외접원 반지름 길이를 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나를 한번 봐볼게요. 이번에는 ABC를 다 더했어요. 이런 거는 보통 언제 많이 쓰이냐면 내접원 반지름 길이를 지금 구해야 되는데 삼각형이 있고 거기에 내접원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세 변의 길이가 ABC예요. 그러면은 자, 중심에서 이렇게 이으면 직각이 되겠죠. 그럼 이 파란색 삼각형 넓이를 생각해 보시면 여기 내접원 반지름이 스몰 r이니까 밑변 높이 하시면은 2분의 1 곱하기 CR 되겠죠. R 곱하기 C라 쓸게요. 그 다음에 이쪽 넓이도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2분의 1 B 곱하기 R 되겠죠. 얘는 2분의 1 A 곱하기 R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다 더해주면은 R로 묶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게 삼각형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챙겨갈 공식은 뭐냐면 2분의 1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시고 내접원 반지름 길이 R을 곱한다 라는 거고, 지금 문제에서 넓이 줬고요. 세 변의 합을 줬으니까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은 64쪽의 4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에서는요, 자, 일단 이 표현을 보고 O랑 A랑 B까지 거리가 전부 다 같은 거죠. 점 P에서. 그래서 이걸 보시자마자 아, P가 외심이네 라는 거를 캐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외접원을 그었을 때 P가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이 문제는 이게 직각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만 이야기해보면 이게 기울기가 루트 3이니까 여기 아래쪽이 60도가 될 거고 여기가 이제 30도가 되겠죠. 근데 여기 AB 길이를 3이라고 줬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쓰시면 이렇게 될 거고, 근데 P가 지금 외심이니까 OP 길이가 구하란 OP 길이가 결국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거 라지 R 구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체크할 거는 만약에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직각삼각형일 때는 외심이 어디 생기겠어요? 당연히 B변의 중점 여기에서 생기겠죠. 그거를 하나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등비 수열에다가 로그를 취하면 등차 수열이 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등차 수열을 지수에다가 이제 넣어버리면 등비 수열이 되겠죠. 혹시 모르는 학생들만 한번 여기 문제들 보면서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내용은 직선의 기울기와 삼각비라고 되어 있는데 85쪽에 2번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기울기가 지금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45도, 45도가 되겠죠. 네, 여기 표시한 곳들이 45도가 될 거고요. 이거는 이게 보이면은 계산을 훨씬 빨리 문제를 풀 수 있고 기울기가 1이 아닐 때도 많이 쓰여요. 물론 기울기가 1일 때가 특히 더 많이 쓰이긴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r제곱이 2의 n승이니까 여기 파란색 길이는 2의 n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되겠죠.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 1이라고 했으면 삼각비를 생각하시면은 여기 길이가 파란색 길이 다 똑같이 되겠죠. 그러면 PQ 길이를 구할 때도 쉬울 거고 지금 PQ 길이 아니까 이 높이도 알고 있으니까 넓이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기울기가 1이니까 잘 보이는 건데, 기울기가 1이 아니면 만약에 이 직선을 직접 구해서 여기 절편을 직접 구하고 그런 식으로 푸는 학생들이 꽤 많이 생겨요. 근데 기울기가 1이 아닐 때도 이게 닮은 비 몇 대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기울기 삼각비 닮은 비 말고요, 몇 대 몇 대 몇이다 라고 하시면 계산을 훨씬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2라고 해볼까요? 기울기가 2인데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어주면은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전체 삼각형 다 닮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1대2다. 큰 삼각형이 1대2면은 여기 이 작은 삼각형도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1대2가 되겠죠. 그리고 이 삼각형도 가로 세로가 1대2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절편 안 구하고 전부 다 이 길이들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내용은요, 91쪽 2번 봐볼게요. 자, 이 문제에서 챙길 테크닉은 뭐냐면, 얘를 이제 전개하는 게 아니고 얘를 인수분해하면 결국 근이 알파 베타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구하실 때 양변에 k를 대입하시면 굳이 전개해서 근의 공식을 쓸 필요 없이 이렇게 되는데, 부호는 둘 다 한 번씩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하는 모양으로 이거를 생각을 해주실 수 있고, 이게 2차가 아니고 3차, 4차가 돼도 써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차일 땐 직접 전개하는 거랑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인수분해로 얘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위의 점에 대해서 거리를 최대 최소 구하는 테크닉이 종종 쓰입니다. 99쪽 1번 볼게요. 자, 이 문제 풀 때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원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원 밖에 한 점이 있습니다. 그때 이 빨간색 점에서 원 위에 돌아다니는 점을 이었을 때 거리가 언제 최대 최소가 되는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점이 이렇게 움직인다 쳤을 때, 이렇게 거리를 구했을 때 언제 최대가 되냐면, 중심을 이렇게 빨간색 점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초록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고, 거기서 반지름만큼 더한 거, 점이 이쪽에 있을 때가 거리가 최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만큼 뺀 거, 점이 여기 있을 때 거리가 최소가 되겠죠. 이거를 알고 있으면 문제 1번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네 문제를 한 번씩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만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게요. 자, 108페이지 2번이고요. A1을 줬으니까 이제 2보다 작은지 큰지 따져가면서 계속 대입해서 다음 항을 찾으시면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109페이지 4번이고요. 이거는 A1을 값을 구체적으로 주지 않아서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해보면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은 게, A1이 처음에 양수니까 A2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2를 빼겠죠. 근데 A1이 2보다 작았으니까 이건 이제 음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3는 그러면 이제 앞에 게 음수였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A1 더하기 2가 될 텐데 양수라서, A4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양수니까 2를 빼서 마이너스 A1 되겠죠. 그러면 A5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음수니까 다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A1이 되면서 이렇게 주기가 4칸마다 생기게 돼서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음 쪽에 110쪽에 1, 2번 볼게요. 자, 110쪽에 1, 2번 보시면 이제 홀짝 관련돼서 뭐 케이스를 나눠서 계산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정수냐 아니냐로 나눠서 또 대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본 네 문제는 공통점이 뭐냐면, 공통점 말고, 지금 본 네 문제는 기본적으로, 양수냐, 음수냐, 아니면은 특정 숫자, 뭐 2보다 크냐, 작냐, 홀수냐, 짝수냐, 정수냐, 아니냐, 이런 걸로 이제 케이스를 나눠서 직접 대입하는 게 포인트고요. 여기서 예전처럼 뭐 일반항을 찾는 문제가 어렵게 실려 있지는 않아요. 직접 대입을 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 있고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일반항 점화식이라고 부르던 거를 구하는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직접 대입을 하는 게 좀 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수능 특강에서는 제가 지금 풀어드린 문제들을 이걸 그냥 풀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게, 공통적으로 A1을 문제에서 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다음 학년도 다음 학년도 수능의 예시문항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고 A1을 준 적이 없어요. 사실 A1을 주면 상당히 쉬운 편이에요. 순서대로 차근차근 대입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서 이제 똑같이 이제 조건을 줬는데 A1을 주는 게 아니고 뭐 A4랑 뭐 A7 내지는 A6 정도를 줬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때 문제에서 뭐 이거를 다 더했더니 값이 얼마다, 뭐 10이다 했을 때 이때 가능한 A1이 어떤 게 있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게 가능한 값의 합,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A1부터 차근차근 하는 거는 쉽고, 제 생각에 이제 중간에 있는 항이나 끝쪽의 항들을 이렇게 줬을 때 A1을 역으로 찾아가는 거를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럴 때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번 9월 모의고사 제가 해설 찍은 강의 동영상을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전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수용도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려가는 식으로 많이 풉니다. A1을 제가 뭔가 어떤 값으로 미지수로 쓰고,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니면 뭐 정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가능한 거 두 개 이렇게 밑에 쓰는 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둘 다 가능한지 한번 봐보고 또 이런 식으로 쓰고, 이렇게 차근차근 수용도를 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참고로 문제에 따라 다른데 무조건 A1부터 수용도를 그리는 게 유리하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A4랑 A6을 줬으면 뭐부터 찾는 게 좋을 수도 있냐면, 문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연속한 두 항을 찾으면은 무조건 유리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A1부터가 아니고 A4랑 A6을 줬으면 그 사이에 있는 게 A5죠. 그래서 A5를 찾는 게, 이게 서로 이웃해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내가 포인트로 할 항을 적고 이렇게 수용도를 그려서 차근차근 찾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수능 특강에 실려있는 금방 말한 네 문제들도 A1에서 시작하는 거 말고 A4나 A6을 줬을 때 내가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내용들은 제가 특별히 뭐 짚고 싶은 테크닉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문제 자체가 조금 어렵거나 독특하거나 새로운 것들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드릴 내용은 없고요. 근데 이걸 제가 또 풀어드리면 어렵거나 독특하거나 새롭다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골라놨으니까 이거는 한번 직접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